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공해주는 람다 사용자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표가 있을 때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변환되는 아주 유용한 함수죠. 함수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구조화된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의 형태가 보기 편하신가요?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 상사들이 원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고용으로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이죠. 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데이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엑셀의 시트 안에는 여러 개의 셀이 있죠. 셀은 말 그대로 CELL, 세포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포에는 하나의 정보가 담겨야 돼요. 하지만 여기 하나의 정보가 여러 셀에 걸쳐져 입력된 셀 병합 형태나 여기 보면은 콤마로 구분된 여러 데이터들을 하나의 셀에 넣은 이런 데이터는 엑셀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들이에요. 대부분의 함수나 수식도 걸기 까다로워서 다시 한번 가공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명확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매우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류의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많게는 일의 70%가량을 차지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비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 함수는 자동으로 이런 셀 병합 데이터를 해제시켜주고 자동으로 여러 정보의 데이터를 각각의 셀에 분할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오늘 이 함수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소식이 짧지 않죠? 네.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실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를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사용자 정의를 해놨는데 이름 정의를 해놨는데 regular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regular 함수를 쓰고 먼저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요 콤마를 기준으로 이 세 번째 열을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기 때문에 3을 입력을 해주고요. 구분자로는 기본적으로 콤마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콤마도 있고 콤마와 띄어쓰기 형태도 있고 또 밑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띄어쓰기 콤마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제가 미리 좀 여기다 써놨어요. 이 세 개를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셀 병합 해제할 열번호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셀 병합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열과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그 열 번호들의 배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더 행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헤더의 행 개수가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략해도 1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헤더가 두 줄이라면 2를 쓰면 되겠죠. 2를 네,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수식을 먼저 한번 쓱 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앞부분은 뭐 파라미터랑 뭐 몇 개 이렇게 뭐 헤더나 데이터나 뭐
이런 파라미터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그런 처리들이고요. 크게는 셀 병합 해제 파트, 그리고 셀 분할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제가 코드를 짜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코드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앞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제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으셨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 셀 병합 해제 파트랑 이 셀 분할 파트만 별도의 수식을 걸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고 네. 자, 조금 보기 좋게 테두리를 쳐주고요. 자, 일단은 셀 병합을 해결을 할 거예요. 해결.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었죠. 네, 병합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병합. 뭐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었을 거고. 네, 셀 병합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셀 병합을 일단은 네, 데이터 범위만 먼저 좀 잡아볼게요. 데이터 원래는 뭐 이렇게 어레이를 잡았었는데 헤더는 지금 빼고 일단 데이터 요 부분 요만 데이터로 설정을 한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열씩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셀 병합된 열이 1번하고 5번 열이잖아요. 그래서 1번 열만 먼저 가지고 한번 수식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수식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셀 병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렛 함수로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한번 지정을 좀 해줘 볼게요. AR로 셀 서식 맞춤 일반.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레인지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AR을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셀 병합된 부분을 가져오게 되면은 첫 번째 셀 병합의 첫 번째 그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빈값, 여기선 0으로 표현이 됐는데 빈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전으로 채워야겠죠. 이 부분은 각으로 채워야 되고 이 부분은 침구 커튼으로 채워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식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스캔 함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캔 함수를 써서 이니셜 밸류는 뭐 비워두고요. 어레이는 AR, 이 AR 부분으로 두고요. 람다 함수를 써서 A와 변수 두 개를 지정을 하고 if를 써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스캔 함수의 배열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씩 순환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전이라고 데이터가 들어있었는데 V가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V를 그대로 쓰고, 만약에 비어있다면 되겠죠. 비어있다면 A 값을 써 라고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어있던 셀들이 위에 있는 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 함수를 활용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AR을 요 배열로 설정을 한 형태고요. 람다 함수를 써서 if 함수로, 그쵸? 이 배열을 이제 순환하면서 돌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가전이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전이 써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형태죠, V가. 그래서 V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가전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배열로 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배열은 아까 비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비어 있을 때는 A 값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근데 A는 뭐냐? 이전 수식의 결과 값이죠. 그래서 이전 수식의 결과가 가전이었기 때문에 가전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비어있는 셀들이 직전 값들로 채워지게 되고, 다시 가구 쪽을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가구 값이 들어있게 있으므로 가구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거고, 다음에 또 비어있는 값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직전 결과 값을 갖고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구 값으로 또 채워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하면은 셀 병합 형태, 비어있는 형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셀 병합된 데이터가 이 범위에서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열과 다섯 번째 열. 이 두 개의 열을 모두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변수로 뭐 m이라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m이라고 아까 설정을 하고 1과 5 이렇게 아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줬었죠. 이런 식으로요. m 1과 5. 그래서 첫 번째 열과 다섯 번째 열이 셀 병합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줬고, 여기서 보죠. 우리가 이번에는 이 수식, 스캔 함수 수식이 있었는데 얘를 이름을 f라고 한번 해볼게요. f라고 하는데, f라고 한 이유는 이게 펑션의 약자로 제가 쓴 건데 얘를 람다 함수로 만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AR로 범위를 얘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을 하나하나 지정하는 거는 자동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수로 이렇게 전체 범위를 변수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라고 해서 이 범위를 잡게 될 텐데, 이 데이터의 변수로서 이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추적 콜스라는 함수가 있었죠. 추적 칼럼. 그래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칼럼, 그쵸? 첫 번째 칼럼을 선택하게 되면 이 배열이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게 현재 지금 써져 있는 AR 변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전에 썼던 이 AR 대신에 데이터 함수를 활용한 추적 콜스 함수로 데이터 1 이렇게 수식을 바꿔볼 거예요. 추적 콜스 데이터 1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데이터에서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1이라는 숫자를 뭐 2로 바꾸면 두 번째 열이 나올 거고, 그죠? 5로 바꾸면 다섯 번째 열이 셀 병합이 또 이렇게 해제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셀 병합된 데이터가 1번이랑 5번 열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수화해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 대신에 뭐 C라고 해보죠. 칼럼이니까 C라고 주고 얘를 람다 함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이 f를 람다 함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C라는 변수를 주고 이 스캔 함수에서 아까 그 숫자가 들어있던 데이터 대신에 C라는 변수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f 뒤에 1을 붙이게 되면은 f 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니까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셀 병합이 해결이 되는 거고, 5를 넣게 되면은 뭐 다섯 번째 열이 셀 병합이 해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병합을 모두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스위치 함수를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함수를 써서 스위치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을 한 번에 대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이 익스프레션 표현식 이 부분을 시퀀스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컬럼 형태로 총 몇 개의 컬럼이죠? 1, 2, 3, 4, 5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5라고 쓰면 되겠죠. 5라고 쓰면 되겠죠. 5라고 써서 얘가 1일 때는 f 함수에 1번을 적용시켜 주고, 얘가 5일 때는 f 함수에 5를 적용시켜 줘. 그리고 아닐 때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줘 라는 수식을 쓰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지금 셀 병합이 해결이 됐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퀀스 5 함수가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퀀스 콤마 5니까 컬럼으로 1, 2, 3, 4, 5 다섯 개를 펼친 거거든요. 여기서 1일 때에는 f1 함수로 표현을 하겠다. 5일 때는 f5 함수로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1과 5가 아닌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겠다. 그래서 1번과 5번 열만 f1 함수와 f5 함수가 적용이 된 거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된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1번하고 5번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일일이 써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1번하고 5번이 지금 뭐 병합된 열이다 라고 해가지고 수식에다가 일일이 1번은 F1이고 5번은 F5다 이렇게 일일이 써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화를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M이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1번하고 5번이 병합된 열이다. 그래서 이 배열을 토대로 반복문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reduce 함수를 써볼 겁니다. reduce 함수를 써서 배열은 이 m 배열 1번하고 5번, 그쵸? m 배열을 써가지고 람다 변수를 두 개 주고요. 여기서 시퀀스 5라고 했는데 이 5도 변수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5개 열인 걸 아니까 5라고 했지만, 얘를 변수화하려면 컬럼스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의 열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 배열이.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서 1일 때 F1, 5일 때 F5 뭔가 규칙성이 있잖아요. 1일 때는 F1을 넣고 5일 때는 F5를 넣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M으로 그 뭐랄까요, M으로 지금 반복문을 돌리고 있으니까 1번하고 5번, 그쵸? 그래서 여기서 V값을 넣어주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V값을 넣으면 첫 번째 반복이 될 때는 V값에 1이 들어갈 거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도 1 대신에 V를 넣어주게 되면 F1이 들어갈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5가 들어가니까 V값에 5가 들어갈 거고 F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짜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 초기 값에 지금 빈칸을 넣었는데, 빈칸을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래도 뭔가 오류가 났네요. 어딜 잘못했나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여기가 데이터가 아니고 여기 A 값이 들어가야겠죠? 여기가 데이터가 들어가고. 자, 완성된 형태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reduce 함수로 초기 값의 형태는 데이터 자체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m 배열로 반복을 돌리는데 람다 함수를 써서 스위치를 들어가고요. 시퀀스로 5개의 배열을 반환한 다음에 m의 첫 번째 값이 1이었잖아요. 그래서 1이 여기 v 값에 들어가서 1일 때 f1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f1, f 함수가 이 병합을 해제시켜주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가 들어간 거고, 또 다음 배열을 보니까 5잖아요. 5. 여기 m 변수에서 5니까 v 값이 5니까 5가 들어와서 f5 값이 되니까 다섯 번째 열도 이렇게 병합이 해제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a 값, 그 직전 값에 결과값을 넣어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이제 누적된 형태로 결과값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 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한 번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셀 병합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셀 병합은 완료가 됐고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에는 이 데이터들을 행으로 나누는 로직을 작성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셀 분할이라고 썼나요? 제가 표현을? 네, 셀 분할 로직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함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작성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두고 서식을 복사해주고 이 정도로, 그리고 자, 이번에는 셀 분할을 해볼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 분할은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파라미터에서 분할할 열에 대해서 지칭을 해줬었죠. 그래서 뭐 S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세 번째 열이었으니까 먼저 데이터부터 먼저 해주고, 데이터, 그리고 S는 3이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네. 음, 가운데로 지정을 해서 그런가?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열을 이제 분할을 해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접근을 처음에는 일단은 V라고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해요. AR이라고 해볼까요? AR. 한 개 열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R을 한 개 열이 아니라 한 개 값으로 해야겠네요. 이거는 한 개 값으로. 그래서 V 값이 이 값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콤마를 기준으로 나누려면은 텍스트 스플릿 함수가 있죠.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써서 V 값을 콤마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네, 첫 번째는 콜럼으로 나누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행으로 나누는 거니까, 지금은 행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콤마를 기준으로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콤마도 있지만 콤마 띄어쓰기도 있고 띄어쓰기 콤마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이제 배열 값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콤마 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 여러 개의 딜리미터를 넣는 게 가능하다 해서 딜리미터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러면 요 행 하나에 대해서 그 지금
스플릿이 지금 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분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 1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함수 1이라고 하고 함수 2는 이제 범위 값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듀스 함수와 vstakes 콤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비워두고 이 전체 범위만큼 지금 반복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 람다 AV 그래서 결과값을 쌓아주기 위해서 v스택을 넣고 결과값을 넣어주고 여기서 함수를 적용할 건데 여기서 위에서 작성했던 함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지금은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면 위에 함수 1이 람다 함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 함수로 변수를 v를 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열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모두 다 분할이 돼서 밑으로 쭉 쌓이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빈칸이 뜨니까 빈칸을 없애주기 위해서 드랍 함수를 추가할게요. 어레이 부분을 한번 누른 다음에 전체 선택되죠. 복사하고 붙여 넣은 다음에 콤마 찍고 1 이렇게 하면은 수식 입력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함수 2번은 분할한 거를 쭉 합치는 함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이렇게 분할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분할되면서 여기 옆에 딸려있는 데이터들도 분할된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6개의 데이터로 분할이 될 테니까요. 얘가 콤마가 지금 데이터가 6개 들어있기 때문에 6개의 행으로 분할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 2개도 반복적으로 6개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는 그게 구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할했을 때 이 분할된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아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함수 2를 적용한 형태인데 아까 함수 1을 적용했을 때 람다 함수니까 값을 넣어줘야겠네요. 이렇게 그쵸? 넣어주게 됐을 때 6개로 분할이 됐잖아요. 이게 6개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를 6번 반복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얘를 2로 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3으로 하고 그래서 함수 2는 함수 1에 함수 1 함수가 개수가 몇 개인지니까 로우즈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함수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함수 1은 람다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도 람다 함수화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함수 1에 v값을 넣고 여기서 람다 함수로 v값을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이런 형태인데요. 함수 1이 람다 함수였고 함수 2는 함수 1에다가 v값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다 1을 이 값을 넣게 되면은 그 값의 뭐랄까요 스플릿 개수 6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수를 알 수 있는 함수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함수 2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가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로 쭉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3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쌓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이 함수 부분만
지금 함수 2로 쓰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함수 3은 함수 1을 쌓는 함수죠. 한번 볼까요? 함수 3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스플릿한 거를 쌓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함수 2 이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얘를 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 자체도 함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 펑션의 약자로 f라고 해서 이 함수 2 대신에 f를 넣어주고, 바로 치게 되면은 함수 3에서 함수 1을 넣어야지 동작이 되고, 함수 2를 넣으면 이렇게 동작되는 이런 수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각기 다른, 한 번은 뭐 함수 1을 쌓는 거를 뽑아내고 싶고, 한 번은 함수 2를 쌓는 걸 뽑아내고 싶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쓸 건지에 대한 거를 여기서 또 변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람다 함수에서 그 변수 자체를 함수로 아예 넣어버린 거고, 파라미터에 함수를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함수 3 함수에 함수 2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함수 3에서 함수 2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나눴을 때 개수를 쭉 쌓은 형태인데, 얘를 이제 이걸 반복시키는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함수 2에 함수 3에 함수 2를 넣은 이 배열이 있고, 얘를 일단은 렛 함수를 써가지고 a라고 편의상 놓고요. h 스택을 써가지고 시퀀스로 로즈 a 함수 그리고 a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아까 우리가 함수 3에서 함수를 넣어가지고 총 그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수치로 나오게 한 거고요. 옆에는 그냥 인덱스를 붙였어요. 1부터 순차적으로 이 개수만큼 순차적으로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붙인 거고, h스택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이 첫 번째 데이터가 6개 있고, 두 번째 데이터가 3개 있고, 세 번째 데이터는 1개 있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6개, 두 번째가 3개, 세 번째가 1개 있다, 네 번째가 3개 있다, 요 배열을 일단 먼저 만들어 준 거고요. 얘를 이제 이 1은 6개, 1, 2, 3, 4, 5, 6, 그리고 2는 3개, 2, 3은 1개, 4는 3개,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인덱스 함수로 불러왔을 때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여기다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바이로 함수를 써가지고 이 배열을 잡고요. 람다 함수로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이 바이로 함수는 배열에서 각각의 행식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은 1, 6, 요 두 개의 배열로 지금 x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피트 함수가 있어요. left, 리피트 함수로 이 값을 6번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값을. 근데 지금 x 값은 이거를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로 x의 첫 번째 값을 6번 반복한다. 그래서 인덱스 x의 두 번째 값,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1은 6번, 뭐 2는 3번, 3은 1번, 4는 3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 두 자리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구분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let 함수에
여기 이 텍스트 뒤에 and로 뭐 띄어쓰기를 하나 넣겠습니다. 띄어쓰기. 이렇게 되면 1 띄어쓰기, 1 띄어쓰기, 1 띄어쓰기, 뭐 2, 4, 4, 10, 11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번 반복된 형태로 나올 거고요. 얘를 이제 콘캣 함수로 한번 합쳐볼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붙어서 나올 거고, 얘를 다시 텍스트 스플릿을 해볼 겁니다. 스플릿을 하는데 뭘로 스플릿을 하느냐? 띄어쓰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 6개, 2 3개, 3 하나, 4 3개. 그래서 이 배열에서 나왔던 정보를 토대로 배열을 생성을 해낸 거죠. 이런 식으로 10, 11. 마지막에 비어있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드랍으로 또 없애주겠습니다. 드랍으로 마지막 걸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배열이 생성이 된 거고, 그쵸? 아, 저 또 혼자 설명하고 있었나요? 여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얘는 과정 1이라고 편의상 하고, 과정 2라고 해서 과정 1이었죠? 이렇게 하면 될 듯. 과정 2. 네. 그래서 이런 배열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걸 토대로 이제 인덱스 함수를 먹일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 과정 3이라고 해보죠. 인덱스 함수로 우리 데이터 있었잖아요.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를 전체로 로우 넘버는 방금 우리가 만든 이 과정 2 배열, 과정 2 배열을 넣어주고, 그리고 칼럼의 숫자도 정해줘야 되는데 5개니까 시퀀스 함수로 처리하면 되겠죠. 시퀀스 함수로 컬럼스 데이터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과정 3.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네네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오류가 나네요. 자, 보죠. 뭐가 틀렸는지. 11 갖고 오잖아요. 그죠? 잘 갖고 오는데, 그럼 얘가 과정인데 갖고 오네요. 1, 2, 3, 4, 5, 6. 그러면 얘는 1, 2. 잘 갖고 오는데 왜 안 됐을까요? 시퀀스. 여기다가 로우즈를 썼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만 정리가 안 돼 있고 반복된 형태로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 4가 남았습니다. 과정 4는 뭐냐면, 지금 세 번째에 아까 우리 과정 저기 뭐였죠?
그 어디 있냐? 함수 1번이었죠. 함수 1이 함수 1이 아니라 함수 3의 함수 1이었죠. 네. 요 데이터가 아까 그거 대신에 갖고 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 3을 먼저 띄워놓고 요 데이터 대신에, 그쵸? 그래서 이 세 번째 데이터를 스위치 함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스위치 함수로 스위치, 마찬가지로 5개니까 시퀀스 함수로 컬럼 함수를 활용해서 배열을 먼저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지금 3번이니까 3일 때는 아까 이 함수를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과정 3을 쓰겠다. 그래서 과정 4를 했을 때 이제 제대로 값을 갖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다 분할이 된 거고, 나머지 데이터들도 잘 반복돼서 갖고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6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3 뭐 이렇게 써주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지금 S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S 값으로.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되는 거겠죠? 결과. 자, 네, 이렇게 해서 셀 분할도 정상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위쪽으로 이제 표 헤더를 붙여주면은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셀 병합을 해결하는 형태, 그리고 셀 분할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식을 하나로 합쳐주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데이터로, 두 번째에서 데이터로 이 A15 요 배열을 활용을 했으니까 이 배열의 전체 값이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변수화 한 다음에 여기의 데이터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완전한 형태의 수식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만드는 법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저도 좀 헤매기도 하고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처음 하면 당연히 어렵고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기존에 설명드렸던 영상들도 한 번씩 다시 참고해 보시고 영상을 좀 여러 번 보시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시고, 일단 모르더라도 코드를 계속 따라 써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